안녕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관심이 높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그런 어떤 요령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희 입학사정관실에서 직접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이야기들,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평가의 어떤 준거나 혹은 평가의 방식,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읽어가는 그런 내용, 면접을 했었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어떤 평가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끝까지 잘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조금 긴장되실 것 같아서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계속해서 저희 카페 이하로에 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카페 이하로에 어떤 어머님께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따님이 이제 재수를 결심한 그런 따님이었고요. 첫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딸은 학업 성적만 빼고 굉장히 완벽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도 전년도의 페이는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또 더 주의 깊게 들었더니 자기소개서를 우리 학생이 정말 순수하게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주변 지인들께서 너무 잔인한 엄마였다. 계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아이가 혼자 쓰게 하실 수가 있느냐, 좀 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도움을 줄 거니까 자기소개서가 달라질 거고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봤고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 조심스럽게 전형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합격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자칫 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의 취지를 조금 오해하셔서 학생부를 좀 빼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뭐 품성이나 어떤 마음씨 이런 걸로 이렇게 선발이 될 수 있는 전형이 혹시 이 전형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타이틀 자체가 학생부 위주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진 채로 학생들이 평가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딸 전형, 우리 아들 전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학생부 중심의 취지를 좀 읽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잘 맞추어 보셔서 근데 모든 아이가 다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논술 전형이나 혹은 수능,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특기자 전형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해석도 더불어 잘 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류평가에서 흔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평가가 잘 통과가 되어야 면접 대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FAQ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는 학업과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전공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이 시간이 이 행사가 다 끝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할 때 이게 이제 내신을 조금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과연 서류평가에서 유불리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이 과목을 좀 더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리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물론 학생들의 그런 등급 점수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 등급을 등급으로만 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수한 학생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과목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어느 정도 곤란도가 있는지까지를 저희가 같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집단에서 평균이 몇 점인지,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까지 다 고려를 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의 유불리나 등급의 유불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은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도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교과 성적과 학교 활동이 다 특별하지 않으면 다른 전형으로 가시는 게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크게 뭐 기사화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학교에서 이제 무슨 R&E 활동이라든지 연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만 활동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자, R&E를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학교에서 결국은 그런 관련 활동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거의 일부로서 R&E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학교 활동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R&E 활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독으로 아무런 근거와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R&E에서 보고서를 이걸 썼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맥락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학교를 뛰어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회에서 활동한 수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승인한 것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하시는데, 다만 자기소개서에 기술할 수 없는 교회 수상이나 실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작성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 준비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이제 1, 2, 3학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이 지도하는 것과 학생이 희망하는 것이 또 다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원서를 쓸 때에는 또 모집단위하고 조금 생뚱맞은 그런 이제 전공 희망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 2, 3학년에 얼마든지 꿈이 바뀔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자기가 좋아서 쭉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로 해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일관성이라는 것이 너무 학생들을 옥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활동을 할 때 우리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그 활동을 임했느냐, 그 활동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표만 거기다 넣어놨느냐, 이런 것의 차이가 오히려 평가에 더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뒤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것이 과연 몇 점에 해당하느냐, 배점이 얼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예컨대 우리 선생님은 추천서를 잘 못 써주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추천서에서 몇 점을 내가 잃어버리고 갈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신데요.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학생부를 잘 읽어내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단독으로 점수화되지는 않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세 개의 평가 문서가 트라이앵귤레이션처럼 서로 지원을 하고 있을 때에 더 이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각각의 문서가 사실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저희는 추천서가 없는 채로 평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학생부가 조금 무력화된 채로 평가가 된다든지, 이런 방식일 거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에 유사도 검색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남의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한다든지 표절을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를 다운을 받는다든지 하게 될 때 그런 내용이 이제 다른 학생과의 유사도가 얼마다라는 그런 비율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학생들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의 지원자 학생들의 그 자료를 저희가 다 크로스 체킹을 해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율이 좀 높게 나오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에는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유의하셔서 본인이 나만의 그런 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하면서 이제 요즘에 이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기적처럼 잘 쓰는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뭔가 바이블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 그다음에 쪽집게 강의라도 좀 듣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이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기대를 하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걸 소개해 드릴 때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내비게이트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와 같이 서류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특히 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에는 이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니거든요. 예컨대 엄하신 아버지와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무릎에서 늘 독서를 해주셨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입학에 관련된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자, 문항을 보시면 학업 역량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잘 키워졌는지를 보는 그런 문항이니까 목적에 맞는 글쓰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부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자, 학생부에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께서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근데 아쉬운 것은 그 학생부에는 여러분들의 팩트만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열정이 생겼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어느 부분이 더 부풀려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 더 씨앗이 컸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이 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를 잘 활용하시면 나의 학생부 중에 이쪽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주세요라는 방향등을 켜주는 그런 형식의 문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첫 번째 문항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은 성적이죠. 그래서 교과 발달 상황을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이수한 그런 교과목과 등급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을 표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성적 이외의 것으로 가져가면 참 좋겠다. 성적 이외의 어떤 내가 노력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에 오면 얼마든지 대학의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소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유형을 소개하거나 이런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대략 학생들이 자소서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유형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교과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교과 공부와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지적인 탐구심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적인 통찰력. 어떤 학문을 하다 보면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길이 있잖아요. 탐구의 길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내가 맛봤다라는 것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어떤 과목보다 한국사 너무 좋아해요 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주요 교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이 사학과를 지원을 하면서 한국사에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참여했던 것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본인은 한국사 공부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생활에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 또 선생님께서 관련되는 어떤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과제를 내주시면 그걸 정말 진정성 있게 직접 박물관 찾아가고 그다음에 역사관 찾아가고 하는 활동들을 했다. 자, 근데 그걸 보니까 저희는 학생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국사에 대한 등급은 물론이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도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탐구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기준이 조금 평범한 그런 수준이라 그러더라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사와 관련된 학업 관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돋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까지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대학에 와서도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친구는 아주 훌륭히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학습의 사례입니다. 자, 주요 교과의 경우에는 이제 위계가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 교과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거 말고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심화 과목에 내가 했다. 라는 그런 경험을 이제 사례로 드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제 무기력해지거나 어떤 교과에서 조금 이제 곤란한 그런 문제 상황, 역경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학업이라는 것으로 잘 이겨낸 이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그런 나의 학업 역량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학생은 대체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교과가 다 우수해요. 모든 교과목에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나만의 학습법, 뭐 나는 플래너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든지 뭐 오답 노트를 잘 쓴다든지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나의 학업 역량을 표현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것이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런 실제 그런 자기소개서의 텍스트들을 제가 좀 끊어왔는데요. 바로 위의 학생이 수학 교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학의 참맛을 알게 되고 점점점 어떤 그런 학문의 깊이를 느끼게 되고 이게 바로 수학이구나라고 하면서 등급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반까지 본인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잘 이수한 그런 사례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예체능 과목까지 다 잘했어요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엄친딸 같은 그런 기술을 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좀 고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학교의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조금 식었다가 다시 꿈을 찾으면서 그런 역경을 극복하는 그래서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문항은 어쩌면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 학교는 지금 공통 문항 3개만 쓰고 있는데 예컨대 진로 희망이나 전공을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묻는 문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항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그 전공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우수성이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문항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활동을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중요도, 의미 있었던 것을 우선순위를 좀 갈라가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활동이 3개가 넘는데 여기서 3개 이내로 쓰라 그러는데 어쩌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가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를 낱개로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이와 같이 역량을 중심으로 조금 이걸 묶어가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글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꿈을 향해서 학생들이 쭉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요즘에 뭐 건강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학생이 이제 뇌과학자가 돼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서뿐만이 아니라 무슨 과학 캠프나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경험이 어떤 것으로 점점점 발전을 했습니다라고 기술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예컨대 3개 이상의 그런 활동이 있어서 그거를 쓰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역량이라는 어떤 묶음으로 묶어서 쓰는 표제어를 다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에게는 누구보다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외국어 역량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내가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보여줬던 활동들, 그다음에 뭐 어떤 영어 대회에 나갔던 거 이런 것들을 쭉 기술을 하면서 외국어 역량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기술을 하고 두 번째, 나는 무엇보다도 정보 처리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된 것을 또 하나 카테고리로 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묶어내기도 하고요. 뭐 기타 뭐 리더십 역량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십을 보여줬던 그런 활동들을 또 기술하는 이런 방식
방식으로도 자기소개서를 또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공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 방식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한 활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흩어져 있는 활동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활동이 이제 그렇게 엮이기보다는 조금 낱개로 흩어져 있는, 아무리 해도 중요도 있는 활동이 3개 정도만 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거를 낱개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 첫 번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뇌에 관심이 있어서 독서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뇌와 관련된 어떤 그런 발표 대회도 하고 토론 대회 이런 데에서도 주제를 계속해서 이 학생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례로 이 자소서를 엮어놨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제, 예, 어떤 제목 방식으로 내가 쓰려는 것이 무엇입니다라는 그런 주제어로 묶어가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고, 앞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역량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역시 묶음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매체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재량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UCC도 만들고 예컨대 PT 작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런 역량을 쭉 하나로 묶으니까, 예컨대 이 친구가 뭐 융합 컨텐츠학과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교육공학과에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엘테 공과대학, 앞서도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이제 인문 계열의 이제 이수자인데 엘테 공과대학을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자연계 베이스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 2번 문항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사실은 이 그 공과 계열이니까 자연 계열 베이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3학년까지 다 이수가 된 상황에서 너무나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잘 짚어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예컨대 뭐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 대회에 나갔던 경험이 있다든지, 예, 그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가 그걸 뭐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다면, 대학에 와서는 나는 환경공학과에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학교 활동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내가 왜 이 전공을 지원하려는지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술을 하신다면,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예컨대 문과 학생이 자연계열 모집단이지만 지원하려는 그런 아주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 팁으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기술이 얼마나 잘 신장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학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거나 여러분들의 바른 인성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대놓고 나는 배려가 어떻습니다, 나눔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조금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재능 기부, 이제 학습력에 대한 재능 기부를 했던 사례를 통해서 나눔의 실천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나 학교 축제나 이렇게 뭔가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꼭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 학생들은 꼭 화해의 아이콘이 돼요. 그래서 갈등을 중재하고 그래서 그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쓰시는 것도 여기서 충분히 어필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천 과정에서 내가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편안히 쓸 수 있는 그런 문항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뭐 공부방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게 더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축제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를 내가 잘 해결했던 그런 사례.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오해를 풀지 못한 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 나를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면 충분히 이 문항에 적절한 그런 자기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활동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저희 대학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 특기자 전형에는 활동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이 특기자 전형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한 활동까지를 다 평가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의 내용들은 학생부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증빙 자료를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서 한 활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증빙 서류를 같이 겸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아까 안내를 받으셨던 것처럼 어학 특기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어학 특기자는 무엇보다도 수상, 어학, 활동 아주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진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뿐만 아니라 이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상, 교내외 수상뿐만 아니라 대회에서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증빙도 내시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모든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서류는 따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조라든지 위변조에 대한 뒷단의 어떤 그런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학과 관련되어서는 무엇보다 외국어에 관련된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와 관련된 영어 그 실적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스코어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신청해 주시고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적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실적도 교내외를 다 털어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가 특기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수학과 과학에 조금 더 독특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또 발전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상과 활동,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회 혹은 수상에서의 실적 이런 것들을 진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의 경우라면 수학과학과 연관된 동아리 활동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학 특기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영어와 관련된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학업 능력과 관련된 거에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가 여러분들의 학업을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해외 고등학교를 이렇게 섞어서 학기를 이수한 친구들은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그다음에 관련된 수상과 활동을 다양하게 제출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체능 서류와 예체능 체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아주 경쟁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선발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활동 보고서에는 여러분들한테 교과와 관련된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과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디자인 학부기 때문에 미술에 관련되어서 내가 그 활동 중에 어떤 우수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미술 교과가 예컨대 한두 시간, 한두 단위수의 한두 학기만 이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교과를 먼저 진술을 해주시고 미술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내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에 대한 사례를 내용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교과 활동과 관련되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이거 두 개밖에 쓸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미술 교과를 일단 하나 두 개를 쓰시고 그 다음 교과는 관련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뭐 무슨 시 감상을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생님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이제 국어 교과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관련성이 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본인이 잘한 교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안에서 내가 디자인이라는 그런 역량을 표현해 줬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 교과 활동에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은 그래도 주로 미술 관련된 혹은 디자인 소양과 관련된 그런 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년도에 보면은 전시 활동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시 관람을 한 것까지 다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랑 같이 뭐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거기 전시 티켓을 저희들한테 막 이렇게 증빙으로 보여주고, 뭐 자동차 전시회 가가지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에 관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걸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 체육과학부에 대한 게 이제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체능 체육과학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디자인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나는 체육교과 안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일단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일단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조금 더 우수성이 보이는 그런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활동에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체육과 학교 스포츠.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주말이나 혹은 방과후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로 돋보였는지를 조금 고심을 하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티를 디자인하느냐고 정신이 없고요. 어떤 친구는 우리 반이 어떻게 하면 이 체육대회에서 단체 1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는 디자인 학부에 서류 전형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계주에도 달리기를 하면서 체육의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진 친구라면 이 체육과학부에 서류 전형으로 제출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진술 내용을 잘 평가를 받으시고 이제 면접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남다른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가장 큰 변화, 바로 제시문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제시문이 공통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 간에 이렇게 약간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라는 친구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파트에서 제시문이나 혹은 인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올해같이 학생들이 제출한 그런 서류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면접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 학생이 리더십이 있어요, 혹은 뭐 본인이 했던 잘한 거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약간 그냥 오픈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했던 그런 역량 중에서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 활동에서 네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특별히 이제 한 학생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가 사례로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학생 맞춤형 면접 문항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을 저희가 굳이 아까 내비게이터로 비유를 했던 것처럼 비유를 하자 이렇게 들었더니 바로 이제 대화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편안한 대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치 소개팅하는 것 같은 대화, 내가 조금 그래도 잘하는 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화, 뭐 이런 정도로 상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면접은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평가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그냥 학생들한테 이거 저거를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생부에서 보여준 거, 자기소개서에 표현한 거, 혹은 추천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역량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험이나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네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답을 하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서 평가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평가자들이 그냥 주관성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보정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변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서에서도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첫 번째 문항이 학업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문항이 바로 활동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항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면접과의 연관성도 아마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자기소개서에 우리 학생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친구는 이제 교육학과를 지원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육학과에서 예컨대 뭐 진정한 평등 교육이란 무엇인가 에세이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등, 자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가 그냥 학생들이 입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평등과 어떤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학생부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5개 학기의 성적 추이를 보니까 성적이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확 내려가는 그런 그 곡선이 있어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참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사실은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적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의 어떤 결정적인 공부법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또 하나의 학생 맞춤 질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은 뭐 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더라도 그 누구보다 국어에 관련된 역량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토론 대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무슨 시 감상, 그다음에 시 발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쭉 학생부를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독서 파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친구라면 독서 파트까지가 조금 더 잘 기술이 되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평소에 독서 어떤 습관은 어떠냐?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너는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진정으로 이런 어떤 그 국어와 관련된 예컨대 언어 역량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면접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논리적인 글쓰기나 토론 활동에 이 학생이 잘 참여했다라는 것을 자소서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역량에서 뭐 수상까지 가게 됐다면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 활동에 대한 2번 문항에서 이 친구가 예컨대 이제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또래 상담이라는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조금 낯선 뭐 어기역차, 원무지개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보면은 사자성어를 마구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저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네, 다 아시나요? 예,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 이 학생이 제일 가치를 두는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사가 사실은 소통이라는 역량만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원자가 바라보는 제2, 제3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교육자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 훌륭한 교사의 교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은 사회과에서 체험을 한 그런 수업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섞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장애인 체험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노인이 되어보는 그런 체험도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함께 사는 세상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활동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혹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고 느꼈는지를 저희가 면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법사랑 동아리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 안에서 이 학생이 진짜로 이런 어떤 관련된 동아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다 진솔하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또 질문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의 어떤 탐구 주제 발표 뭐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본인이 직접 했던 것이라면 명백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면접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관련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성이나 뭐 발전 가능성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역량 속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큰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추천서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학업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인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사의 양심을 걸고 강력히 추천하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정도 나오면 사실은 선생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 이 친구는 참 반듯한 친구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학생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밖에 혹시 이제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저희 대학에서 진행하는 면접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뭐 교육자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불어 여러분들이 뭐 전공과 특히 매칭이 되는 그런 것들만 묻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학업에 대한 역량,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진행했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좀 이렇게 독립된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디 가서 조금 더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잘 갖추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너무나 공식적으로 낯선 그런 그 평가자 두 분을 만나게 되니까, 혹은 세 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긴장도를 조금 낮추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를 다시 리플렉션했던 그런 그 경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회상을 하면서 어떤 면접이 나올까, 어떤 문항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를 그냥 연습하는 정도면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생활 속에서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한번 연습해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소개 저는 뭐 유아자대학교를 이래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 그건 너무 진부하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연습을 하거나 말을 열기가 참 주저되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 같으면 뭐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게 영 불편하시면 그냥 좋은 친구하고 같이 연습하도록 그냥 과일이나 깎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굉장히 그런 준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학생들이 좀 더 그게 이제 성장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대학까지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동료 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면접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직접 학생부나 혹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8월 6일에 개별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수시 지원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점검하시고 전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바로 제가 사례로 들었던 그 실제 학생이 나와서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에 대한 도전기 소개를 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